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앞부분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장한 프로젝트를 그래서 불러와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좌측 상단에 보면 메인 툴바에 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 경로 1번 선택하면 프로젝트 폴더로 가고요. 자, 그 프로젝트 폴더에 보면 이렇게 어제 저장한 카메라-001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그리고 컨트롤 3번 등각 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그냥 작업 설정 없이 바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G코드도 출력을 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항삭의 세부 설정도 자세히 살펴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서 G코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도구의 옵션에 가서 NC 프로그램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출력을 선택을 하면 자, 요게 설정이 요게 초기 값이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설정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확장자가 원래 디폴트는 TAP였어요. 근데 요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한번 불러다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잠깐 메뉴를 보면 그래서 사용자 메뉴 만드는 거 시스템 환경 변수에다가 사용자 메뉴 요거를 등록을 하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굳이 사용자 변수에는 등록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밀 폴더를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포스트 파일이 같이 있는 디캠 에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USB로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C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카피해서 자, 그런 다음에 자, 먼저 도구의 첫 번째 사용자 정의 경로라고 있어요. 자, 사용자 정의 경로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화 버튼 이런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NC 프로그램 출력도 저장되는 위치도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포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옵션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경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추가를 하는데 그래서 내 PC에 C 드라이브 그래서 C 드라이브에 가서 디캠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피해서 줬어요. 그래서 C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컨피그 그리고 컨피그 안에 그래서 덕터 포스트라고 있어요. 폴더 요거까지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을 하고 닫기.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도구의 옵션 그래서 NC 프로그램의 출력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앞에서 해놔서 그렇고요. 여기서 폴더 열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폴더 열기를 해서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M17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누구를 NC로 등록해 주세요. 참고로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블록 소재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공구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종류를 선택해서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NC 프로그램.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NC 프로그램 만들기를 할게요. 그래서 만들기로 한 다음에 먼저 이름에다가 해서 알파벳 O. 오늘이 11월 26일이네요. 자, 요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서 탐색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요걸 선택한 다음에 툴패스 황사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겨 놓으세요. 자,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안에 여기 황사 툴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 파일에서 출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로, 사용자 경로를 정의를 해서 여기에서 도큐먼트 내 문서에서 PM 데이터 안에 NC 폴더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파일은 여기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기 들어가서 해서 PM17 그 다음에 열기로 해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출력.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 2 탐색기 들어가서 내 문서에 파밀 데이터 그리고 NC 폴더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1126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G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싱크로 열렸는데요. 백플롯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툴패스 확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기, 창닫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자, 파워밀로 3차원 가공을 한다 하면 내 펜이 안 써지지? 아이고야, 연결선이 빠졌구나. 자, 3차원 가공.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디지타이저가 연결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지 지금 펜 기능이 쓰는 게 안 돼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3차원 가공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가공할 데이터, 모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가공하기 위한 소재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구를 만듭니다. 공구 생성.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툴패스 공정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NC 데이터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G코드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불러오고 점검하는 거는 뒤에서 진도 하나씩 나갈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용자 메뉴는 따로 정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래서 모델 불러오고 난 다음에 점검은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공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모델에서 자, 툴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재 정의가 있어야지만 파워밀은 툴패스 공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작업은 항삭 가공부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에는 먼저 황삭 가공, 그 다음에 정삭 가공, 그리고 잔삭 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삭에서 1차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2차로 정삭하고, 그리고 3차로 코너 잔삭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황삭을 한 다음에 바로 정삭이 안 들어가고요. 황장삭을 하고, 그리고 중삭 작업하고 정삭, 그리고 코너 잔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황삭 가공 해서 매뉴얼. 자, 황삭 가공은 해서 여기 있는 아이콘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냥 빠르게 자, 여기 있는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그 다음에 황삭 모델에 여기 있는 황삭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이제 황삭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삭에서는 그래서 옵셋 황삭이 있고요. 프로파일 황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황삭이 있어요. 요 매뉴얼은 예전에 만든 매뉴얼이어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버전이 조금 높아가지고 예전에 만든 매뉴얼 버전보다 많이 좀 높아요. 그래서 황삭을 선택을 하면 자, 요 안쪽에 보면 여기 옵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가공의 종류가 황삭 가공의 종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황삭을 실행을 했는데요. 얘를 자, 툴패스에서 황삭, 그래서 그냥 랍핑에 ROU라고 적어 놓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래서 툴패스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지고, 다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설정 누르면 앞에서 설정한 여기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콘이 리사이클 아이콘이어서 기존의 데이터 조건을 수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아이콘은 클론, 복제 아이콘입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황삭하고 황장삭 작업을 할 때 요거 복제를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서 황삭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황삭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요게 왼쪽 카테고리에서 황삭에 그래서 모드 옵셋 그리고 라스터 가공.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라스터 가공이라고 있고요. 프로파일, 그 다음에 옵셋 가공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예전에는 그냥 선택해서 따로 선택해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 황삭에서 여기 설정에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라스터 황삭, 그 다음에 옵셋도 모델 기준으로 해서 옵셋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그래서 모델과 그 다음에 소재, 블록, 사각 블록을 이용해서 옵셋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서 보텍스 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따로 하나 기존에 예전에 없던 가공 공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모드 옵셋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스터 가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종류를. 그러면 툴패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터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툴패스 계산. 그래서 툴패스가 다시 연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터 가공의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먼저 시뮬레이션 툴바에서 첫 번째 클릭해서 황삭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모의 가공은 여기 있는 뷰밀, 여기 있는 쿨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무지개 쉐이딩,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빠르게, 천천히 좀 볼게요. 한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을 하고요. 일시정지. 속도를 더 느리게끔 할게요.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본값에선 오른쪽에 왼쪽, 그래서 앞쪽에서 진행은 뒤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라스터 가공입니다. 이게 빨간색은 급속으로 빠져나갈 때 이게 충돌이 발생된 거예요. 빨간색은 충돌입니다. 자, 그러면 뷰밀은 그냥 닫기 할게요. 그래서 라스터 가공. 그래서 툴패스가 위에서 바라보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아이고 설정에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라스터 가공은 툴패스가 평행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평행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 가공.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모델 옵셋을 할게요. 모델은 뭐냐면 여기 카메라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옵셋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상 기준 옵셋. 그래서 모델 옵셋으로 놔두고 다시 계산. 그리고 창 닫고요.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 그래서 뷰밀을 클릭하고요. 무지개 쉐이딩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옵셋하면서 가공이 이루어지고요. 자, 얘는 이제 형상이 없어서 그래서 바깥의 소재 블록 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옵셋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게가 렌즈 부분이에요. 렌즈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 기준으로 옵셋이 되는데요. 참고로 얘는 요게 형상이 이제 요거 키피그는 따로 아직 디폴트는 안 놔두고 설정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렌즈 부분 원형으로 옵셋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얘가 모델입니다. 자, 여기는 몸통 바디가 해서 사각으로 기준해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렌즈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셋이 되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하는 것. 모델 옵셋이고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비밀 나갈게요. 자, 먼저 가공의 종류부터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황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설정. 자, 그리고 리사이클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모두 옵셋. 그래서 모델 기준으로도 옵셋이 되고 바깥의 사각형 기준으로 옵셋이 돼요. 그리고 다시 툴패스 계산. 그 다음에 창 닫기 하고요. 시뮬레이션 황삭 선택을 하고 뷰밀 모의 가공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할게요. 자, 요거는 보면 블록, 사각형 블록 기준으로 해서 형상이 아직 안 나오니까 옵셋이 되니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먼저 이렇게 모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에서 형상이 있죠. 이 형상에 사각형이 있고 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건 모두 옵셋이에요. 자, 형상 가지고도 옵셋이 돼요. 모델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동으로 바운드리를 설정을 안 해도요. 소재가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사각 기준으로 해도 옵셋이 되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형상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옵셋 되면서 그래서 가공하는 게 모두 옵셋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 닫고 나갈게요. 자, 그리고 자, 황삭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리사이클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이번엔 종류 바꿔 볼게요. 보텍스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툴패스 계산 자, 그 다음에 닫기 시뮬레이션에서 황삭 공정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에서 체크를 하고 종류는 꼭 무지개 쉐이딩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거로 선택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보텍스니까
모델하고 약간 다르게 옵셋이 될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옵셋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각형으로 했다가 둥글게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쭉 훑으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면 그 형상 기준으로 해서 옵셋 되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가공이 이루어져요. 보텍스 가공입니다. 자, 그리고 뷰밀 종료하겠습니다. 자, 황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리사이클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좌측 상단에. 그리고 가공의 종류는 먼저 왼쪽 황삭에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의 종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라스터 가공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라스터 가공으로 먼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라스터 가공으로 먼저 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면 빨갛게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돌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구를 생성하고 생성을 할 때 자, 공구가 얼마였냐면 직경이 16에 코너알은 2.5짜리 카타 공구입니다. 인서트 팁을 이용하는 카타 공구로 작업을 하는데 자, 아직 우리가 그냥 디폴트로 작업했고 절삭 깊이 스텝 오버 요거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침 디폴트로 보니까 스텝 오버는 가공 간격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할 때 지금 아직 종류는 바꾸지 않은 상태고요. 앞에서 툴패스가 보니까 요거 툴패스 사이 가공 간격, 사이 간격을 가공 간격이라고요. 디폴트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삭 가공률은 디폴트 1로 되어 있고요. 공차는 0.1로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깊이는 스텝 다운이라고 합니다. Z축으로 먹이는 절임량입니다. 스텝 다운이 얼마큼 5mm씩 가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카타 공구를 사용을 할 때 여기 코너알 공구 다시 볼게요. 그래서 R2.5보다 더 크게 지금 가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레디우스 엔드밀이다. 이게 레디우스 평엔드밀에 코너알이 있는 레디우스 엔드밀이다 할 때는 이때는 빨간 거 충돌이 안 나요. 그래서 공구 만들 때 인서트 팁 R 부분을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공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 볼게요. 따로 정의는 안 했지만은 여기서 직경은 16, 팁 반경은 2.5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깊이가 너무 깊고요. 두 번째는 리드링크를 정의를 안 했어요. 여기 보면 진입 진출이에요. 리드링크를 정의를 안 해서 빨간색으로 충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카타 공구를 썼을 때, 인서터 팁을 사용하는 카타 공구를 쓸 때는 깊이는 이 R값보다 더 작게 써야 돼요. 크면 안 돼요. 2.5R이니까 스테타어는 깊이는 1mm로 가져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깊이가 작아졌으니까 절삭폭은 공구가 16파인데 절삭폭이 5mm 작습니다. 요거는 좀 크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60% 이상 쓰겠습니다. 60% 이상. 자, 그러면 60%, 70%를 사용을 해 볼게요. 70%.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산기가 있어요. 자, 계산기. 자, 공구가 16파이가 되고요. 일단 여기 기존에 있는 거는 치우고요. 그래서 16파이에 곱하기 70%니까 0.3 그리고 4008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살표를 결과 복사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잠깐만 왜 4.8이 나와? 계산기 C 16 아 이게 1이 안 눌러졌구나. 곱하기 0.7 11.2 아까 16인데 1이 안 눌러져서 4.8이 나왔네요. 그래서 11.2 결과 복사. 자, 그 다음에 가공 여유는 그래서 0.5로 할게요. 그래서 0.5로 하겠습니다. 자, 금형이니까 요거 금형이니까 재질은 해서 KP4로 할게요. KP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먼저 지금 현재 요거 스텝 오버랑 그 다음에 스텝 다운만 바꾸는 상태고요. 계산 자, 그리고 항삭에 시뮬레이션과 규밀 모의 가공을 해놓고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에 폭은 넓게 가고요. 대신 깊이는 작게 가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빠르게 갈게요. 자, 화면을 약간 조금 아이콘을 키운 것보다 환경을 조금 바꾸고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잘 안 보인다 해서 조금 중간중간에 화면을 지금 펜 기능이 좀 되면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펜 기능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여러 번 하는 거로 할게요. 앞으로 조금 반복해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앞에 설정 안 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는 거는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자, 황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활성화
제가 활성화를 껐네요. 설정에 들어가서 자, 요게 리사이클 버튼입니다. 왼쪽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여기 있는 리사이클 버튼 누르면 되고요. 요거 옆에 거 누르면 공정이 복사가 돼요. 카피가 되는 거니까 수정을 하려면 왼쪽에 있는 리사이클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게 깊이는 실제는 이제 1mm씩 하면 되는데요. 잠깐 다른 거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걸 잠깐 제가 조금 5로 바꿔 놓을게요. 나중에 1로 수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5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로 했을 때 아까 충돌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다시 5로 바꿨습니다. 폭은 줄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창 닫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뷰밀 아이콘 누를게요. 자, 그리고 옆에서 뷰밀의 종류에서 무지개 쉐이딩 요걸 하면 충돌난 부분을 빨갛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레인보우 무지개 쉐이딩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속도를 좀 천천히 보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라스터 가공이니까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가공이 돼요. 쭉 가공을 하다가 형상이 만나면 형상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볼게요. 좀 속도 천천히 해놓고 자, 평행하게 툴패스가 만들어지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형상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수평 방향으로 절삭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위로 빠질 때 충돌 나요. 평행하게 가면서 위로 돌릴 때 지공공으로 돌려져요. 그래서 여기 충돌 나고 그런 다음에 에서 공구가 동그래서 여기 형상 주변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여기에 다듬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 가공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 주변을 이렇게 공구가 동그래서 평행하게 가다 보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 가다 이 형상 부분이 이렇게 주변이 남는데 외곽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다듬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프로파일 가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뷰밀을 닫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리사이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가공 방향이 영역 가공이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파일 가공도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역과 프로파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공은 영역 가공으로 하다가 그래서 프로파일 가공이 쭉 가다서 형상 주변으로 도는 게 프로파일 가공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향 절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황삭에 플러스 버튼 얘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세부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잠시만요. 앞에 황삭에서 공차를 이거를 수정을 안 했는데요. 공차는 0.025로 할게요. 1000분의 25로 하겠습니다. 공차. 그리고 라스터 가공을 선택을 해보니까 가공 각도는 기본적으로 0도 수평 방향으로 45도 방향, 90도 방향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 가공을 언제 할 거냐?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역 가공을 한 다음에 프로파일 가공, 형상 주변을 도는 것을 마지막에 해요. 자, 요번에는 이걸 제일 처음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로파일. 자, 처음에 바꿔 놓겠습니다. 프로파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계산.
닫고요. 자, 시뮬레이션에서 황색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뷰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일단 형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에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행하게 라스터 가공으로 쭉 영역 가공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형상이 나오니까 요번에 어떻게 해요? 형상 주변을 프로파일러 외곽을 도는 걸 먼저 해요. 그리고 영역 가공을 평행하게 만들면 이 형상 주변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요건 또 위에 돌리면서 충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 가공을 하고요. 형상 주변을 돌고 그 다음에 영역 라스터 가공으로 하는 거예요. 영역을. 자, 이번에는 뷰밀 창 닫겠습니다. 다시 먼저 황색을 선택하고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자, 황색의 라스터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프로파일 가공은 마지막에 했을 때는 충돌이 났는데 처음으로 했을 땐 충돌이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했을 때 얘가 이 형상을 찍고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아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카타 공구 같은 경우는 찍고 내려갈 때 깊이가 깊으면 밑에 바닥에 중심에서 날이 없어요. 그냥 쿵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건 참고로.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자동으로라고 있어요. 없음으로 하면 형상 주변에 남는 거 걷어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프로파일 가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라고 있어요. 자동.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추천합니다.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해주세요. 자동. 자, 자동은 어떻게 하냐면 영역 가공을 하다가 형상을 만나면 그 사이에 프로파일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또 영역 가공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은 중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하면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고요. 다시 툴패스 계산 확인을 하고요. 창을 좀 내려놓고 다시 수정할 거니까 시뮬레이션 창에서 황색 선택하고 뷰밀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형상이 없으니까 영역 가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형상이 나와요. 영역 가공을 평행하게 툴패스가 만들어지다가 자, 여기 형상을 만나니까 형상 주문으로 도는 프로파일 가공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영역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충돌 나는 거. 프로파일 먼저 하면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는 공구가 끝에 주변만 인서터 팁 실제 공구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찍고 내려갔을 때 충돌 나는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자동으로 하면 영역 가공하다가 형상이 만나면 이렇게 그 주변으로 해서 프로파일 가공을 하고 형상 주변 돌고 나머지를 영역 가공으로 하는 거. 그래서 라스터 가공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요거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프로파일은. 자, 그리고 뷰밀
닫겠습니다. 자,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가공 각도를 45도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공하겠네요. 그래서 다시 툴패스 계산. 시뮬레이션 속도는 빠르게 할게요. 가운데 조금 오른쪽으로 돼서 플레이를 하면 대각선 방향 45도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밀 닫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리사이클 버튼 눌러서 자, 이번엔 가공 각도를 90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툴패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계산. 그리고 비밀 실행한 다음에 모의 가공 플레이. 자, 이번엔 세로 방향으로 90도. 난 앞에서부터 뒤로 가겠다. 그러면 270도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90도로 쓰든지. 해서 비밀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리사이클 버튼 누르고요. 가공 각도는 0도로 바꿔 놓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자, 그리고 다시 황삭 가공해서 자, 깊이는 원래대로 1mm로 바꾸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창 닫고요. 비밀 실행한 다음에 빠르게 플레이. 자, 그러면 폭은 넓은데 깊이가 1mm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을 세워 놓고 이제 절삭 조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피드와 속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피드와 속도를 선택을 하고 먼저 툴패스는 지금 공정이 하나 해서 랍핑 황상용 툴패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핀들 그 다음에 절삭 피드 플랜지 피드가 있어요. 자, 회전수는 4000rp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 피드는요, 깊이를 조금씩 먹입니다. 그래서 2000. 그래서 플랜지 피드는 절삭은 XY로, 자, 이게 수평 방향으로 절삭을 할 때 피드가 되고요. 플랜지는 지공일로 내려올 때 피드예요. 요건 조금 작게 주겠습니다. 600. 자, 스킨 피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툴패스 사이 연결하는 부분인데 요건 따로 나중에 이거는 추가 설명을 더 할게요. 자, 요거는 여유있게 6000으로 해 놓겠습니다. 요건 따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닫기로 하고